자,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역사 배움터에 같이 자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쁜 마음 전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미국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아픈 부분이죠. 노예제도. 이것을 통해서 그냥 지나간 노예제도의 역사를 그냥 개관하자는 뜻보다도, 그것도 하지만 물론 그 노예제도가 남긴 그 유산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유산은 오늘날의 인종 문제겠죠. 그래서 노예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 문제를 한번 제대로 바라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그런 그 뿌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이해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 가을 2021년 가을 배움터의 주제는 American Slavery and its Legacies,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참 오늘은 역사학도로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노예제도가, 그 노예제도 전체가 그 참 추악한 면이 있고 폭력적이고 극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다를 건너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주로 이제 남미로 갔습니다. 중남미로 먼저 가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북미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로 아프리카를 떠나서 중미와 남미, 특히 브라질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북으로 오는 그런 이제 여정이죠. 이렇게 여정인데 길게는 한 5, 6주 정도, 또 평범하다 하면 3, 4주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제 남미를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인간이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인간사가 좀 추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과연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여정은 정말 악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자, The Atlantic Crossing 또는 Middle Passage라고 합니다. 그 이제 중간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돌아볼 건데, 이 역사 배움에 앞서서 우리 찬송을 하나 듣고 가죠. 오늘은 우리가 다른 팀들이 하는 음악을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배움터에 또 성악가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이 직접 퍼포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주제가 슬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퍼포먼을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대신 유튜브의 음악을 이제 들었는데,
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가 좀 가볍게 표현하면 찬송의 히트곡 넘버 1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뭐 1, 2, 5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찬송가를, 저 작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그마치 2만 명의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미 대륙으로 끌고 온 노예 선박의 1등 항해사가 쓴 거예요. 1등 항해사가 이름이 존 뉴턴입니다. 뉴턴. 그래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이제 성직자가 됩니다. 이제 영국 성공의 성직자가 돼서 이제 나중에 작시를 해서 그다음에 저런 지금도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는 찬송가에 이제 작시를 했고 그 후로 이제 노예 수출입 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에 인생을 투신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Amazing Grace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그 아픔과 또 후회와 또 괴로움과 나중에 우리가 영화를 볼 건데 그에 대한 영화를 좀 볼 건데 그 마음을 그거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Amazing Grace. 자기 같은 존재도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는 그게 그 노예 제도에서 비롯된 찬송이라는 거 우리 하나 짚고하고요. 자, 오늘도 아프리카는 소위 말하는 더 앞서가는 더 잘 사는 세계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또 일종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저희 그저께 벌써 신문에 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의 제목이랑 우리의 토론이랑 너무 같구나. 그래서 저게 광물 부국인데 1인당 GNP는 115만 원. 저게 가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 아직도 저 모습으로 산다. 광물 부국 정도가 아니라 가나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The Land of Gold예요. 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금의 땅. 그렇게 금만 있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다 철철 넘쳐나는 저 땅이 아직도 저러고 살아요. 가나는 해외 원조가 국가 재정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요. 못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 역사가 그렇게 쉽게 그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부패하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피폐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가나는 특히 노예들을 제일 많이 끌고 나온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역사, 그 아픈 역사의 흔적은 계속 재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나라는 데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노예를 많이 이제 내륙에서 잡아다가 그걸 끌고 와서 거기서 배에 실어서 이제 미국 대륙으로 오는 그런 수출 거점이에요. 그 아주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 보세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아라비아의 반대쪽에 있는 것을 웨스트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 웨스트 아프리카에는 과거 아주 크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했던 아프리카 제국들이 쭉 있었어요. 거기엔 쭉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제국들에서 또 아프리카 노예들을 또 수출하는 그런 거점으로서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영화로운 제국이 노예를 내다 파는 그런 악한 역사의 본 거점이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권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영향권이다. 자, 노예제도가 아프리카에 없었던 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었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라는 것의 정의는 outsider라는 뜻이에요. outsider.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아요. 주로 전쟁포로가 그랬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그들을 노예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취하고 그러나 한순간에는 해방시키고 하는 제도는 쭉 있었어요. 어느 곳에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절대 노예의 인성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제도는 없었어요. 그것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돼버려요. 미국에 와서. 그걸 이제 chattel slaver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 사람이 수출 품목이 되면은 그들을 어떻게 운반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라는 개념이 굳이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물건이 돼버렸는데 무슨 인간적 윤리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경비를 줄이면서 미국으로 데려가 오면은 그것이 훌륭한 선장이고, 그게 훌륭한 항해사이고, 그것이 훌륭한 노예 상인이지. 거기에 윤리를 드러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건으로 변하냐? 정말 사람이 물건으로 변하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었다가 짐승이었다가 물건으로 변하냐? 이 과정을 우리 오늘 그 아주 아픈 역사를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유럽의 귀족 문화를 갖다 놓고 아래에는 노예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저기서 이제 바닷가로 아주 쉽잖아요. 운반하기도. 저기서 지하실에서 또는 1층에서 노예들을 이제 배 타. 해가지고 때리고 해서 싣고 갈 때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층에서는 아프리카 그 대서양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그 순풍을 즐기면서 밑에서는 잡아온 노예들을 배로 운반하는 주상 복합 건물이에요. 저게 가나에 제일 많아요. 40개 정도 돼요. 40개 정도를 지었어요. 왜 그걸 볼까요?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한번 다녀오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오셨으니까 또 미세스 트럼프도 또 한번 다녀왔네요. 자, 제가 보세요. 자기들의 시각에서는 아름다운 캐슬일지 모르지만 저기 밑에는 흑인 노예들의 감옥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 서구의 사상이 이렇게 보면은 자, 저게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곳이죠. 저기서 수십만 수백만이 같이 있다가 나오는데 저 위는 저렇게 아름답게 영국의 성처럼 만들어 놓은 그 서구의 이중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저게 다 이제 슬레이브 캐슬이에요. 슬레이브 포트, 슬레이브 포트레스. 그래서 아주 구조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계단을 딱 내려가면 바다가 딱 있고 거기에 이제 배가 있고 그래서 실어서 나르고. 이게 가나에 그렇게 많아요. 그 엘미라라는 뜻은 이제 제일 먼저 세웠을 건데 엘미라라는 뜻은 광산이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어로.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갔죠. 15세기 초반에 이제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예쁘게 멋있게 중세 성처럼 지어놓고 그러나 저기에 갇혀 있는 노예들은 그게 뭐야 그게? 이미 모든 인간의 모습을 다 빼앗기고 인간의 모습을 다 짓밟히고. 근데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캐슬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멋있는 캐슬은 아니죠. 자, 지금도 관광지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놔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참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내부를 보면 과연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구 사상의 또 한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골드코스트 가나 이런 데는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영국령이 됩니다. 영국령이 되는데 영국령이 무슨 기념 우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다가 옛날에 그 노예들을 가두어뒀던 그런 성들을 또 배경으로 찍는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참 서구에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무지함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게 같이 쓴 사람이 시각에서 한번 보면 꼭 저걸 갖다 기념 우표에다 갖다가 꼭 만들어 놔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노예 제도가 끝나고 저것은 정부 청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정부 청사를 그린 거지 노예 성을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는 약한 자의 당한 자의 아팠던 자의 시각에서는 저런 것도 아픔이 아니겠어요 역사에. 이제 어쨌든 저거는 굉장히 엘미라 성은 그래도 난 거예요. 창이 없었잖아요. 창이 없는 데다 그냥 탁 몰아넣고 저건 굉장히 준수한 거예요. 저 창이 있었던 거는요. 자, 저기가 고리 아일랜드라고 세네갈에 있어요. 지금은 세네갈에 있는데 저 섬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노예 수출로서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얇게 내려와서 여기 보면 이제 아직도 있는데 저기 가운데 성이 보이시죠?
저기에 가뒀다가 이제 배가 오면 실어서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제 노예 수출업을 한 거죠. 수출 또는 수입업을 한 건데, 야, 보세요. 저 위에서는 무슨 짓을 했냐? 저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수첩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제도라든가 이 흑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씨름해야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특히 노예 여성을 어떻게 성적으로 대했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저게 이제 자기들은 옷을 깨끗이 입고 있잖아요. 정장을 깨끗이 입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노출된, 그러니까 나체의 모습을 저들의 미개, 저들의 짐승화된 징표로 손가락질했어요. 저 봐라. 항상 저렇게 벗고 다닌다. 그러나 그 벗고 다닌 상태를 성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 컨트라딕션, 위선적이에요. 자, 이제 배를 좀 볼까요? 사람을 이렇게 실었어요. 저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는 이제 짐을 싸야 되니까, 뭐 식량 같은 거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제일 밑에가 있었다는 건 뭡니까? 공기가 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통할 데가 없는 곳에 갇혀서 항해를 한 거죠. 주로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북미로 오려면 한 4주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한 5, 6주 정도 돼요. 저기서 한 달 이상을 저러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 내가 안 했으니까 하는 그런 역사관도 없잖아, 있죠. 내가 안 했으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동양인인데, 우리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 이미그런트랑 도대체 저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것의 유산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저런 역사의 유산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런 역사에 우리도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사회의 병리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항해사의 자질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짐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짐을 많이 실으니까 공간을 저거하지 않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 공간이 5피트 정도 돼요. 5피트.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 정도. 그냥 아프리카 신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요것도 조금 아끼자고 중간중간에 선반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3피트 3인치가 돼요. 저기서 4, 5주를 견디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무슨 역사의 우위를 따지고 도덕의 우위를 따지고 무슨 역사 발전을 논하고 하기는 좀 쑥스럽지 않나요? 나의 본질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나의 본질을 잰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Your value is measured by how you treat the weakest amongst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중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한 것으로 너를 재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가장 약한 자에게 네가 한 것으로 너를 잰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가치를 적용한다면 서구는 입번끗하면 안 되죠. 도덕에 대해서 특히 역사적 정의를 얘기해서는 도덕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1200만이 나왔는데, 그리고 1200만을 빼온 그 대륙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자원의 보국이고 자원의 천국이면서도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인간이 그렇게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땅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적거리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정말 역사의 불이죠.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고 이제부터 선생님들 제가 많은 이제 저걸 드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제가 이제 이메일로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Falcon Bridge, 알렉산더 Falcon Bridge는 나중에 이제 반노예제도 이제 운동가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저 메시지에 웅변이 들어가 있겠죠. 웅변이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도 그 존 뉴턴처럼 이 대서양을 오가면서 노예를 날랐던 사람이에요. 저 얘기들을 근거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의 거장이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약간의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맛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나중에 우리 배움터의 것들이 나중에 혹시 읽어보실 때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